아, 이제 들리시나요? 아, 아, 네. 네, 그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동용암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 현대대수학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암호학에서는 현대대수학을 듣지 않으신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세미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형암호란 무엇이냐? 동형암호란 이제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호화 없이 더하기, 곱하기, 빼기와 같은 이제 수학적 연산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이제 스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복호화란 디스크립션으로 암호화의 반대쪽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그림을 참고해 보신다면 이제 이 커스터머가 저희 이제 유저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뭐 병에 걸렸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병원에다가 자신의 유전자 데이터를 보냅니다. 근데 유전자 데이터를 보낸다는 것은 제가 이제 원하지 않은 정보들도 같이 병원 쪽에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고자 보통 암호화된 시스템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암호화된 시스템 사용을 하면은 동형 암호가 아니면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막 수학적 연산 여러 가지 연산들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호한 다음에 연산을 진행해야 됩니다. 이러면은 사실상 병원에게 우리 데이터를 보내주지 않아야겠다라는 목적이 달성하지 않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동형 암호라는 것이 1978년부터 이제 개발이 되기 시작했는데 사실상 처음 만들어진 거는 2006년부터예요. 그래서 이게 역사가 굉장히 짧은데, 지금은. 그래서 사실 실생활에는 아직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속도가 너무 느리기도 하고 다양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제 속도만 사실 개선이 된다면 리얼 월드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밑에가 안 사라지지? 알아서 사라지나요, 이거? 사라지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인크립션 한 다음에 그 인크립션 된 암호화된 데이터를 이제 뭐 여기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돼 있는데 뭐 여기다가 뭐 은행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그러한 이제 서버에다가 보내면은 그 서버에서 연산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뭔가 데이터가 나오겠죠? 뭔가 나온 데이터가 병원에서는 그게 뭔지 모릅니다.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그냥 유저에게 보내버리면은 유저가 그거를 이제 디스크립션 키라는 거를 이용해서 복호화를 시켜주면은 이 내가 지금 어떤 병에 걸렸구나 아니면 어떤 병에 걸리지 않았구나 아니면은 내가 뭐 키가 180까지 자라겠구나 이러한 정보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동영암호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역사가 짧습니다. 근데 이제 2세대, 1세대는 사실상 정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뺐고요. 2세대 동영암호부터 사실상 거의 진짜 사용할 수 있는 동영암호라고 볼 수 있는데 종류는 뭐 BGV, BFV 이런 게 있는데 BGV는 그냥 만든 사람의 약자를 땄어요. 그럼 여기 적혀 있는 브랄스키 뭐 이 GV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건 이제 인티저에 대해서만 연산을 할 수 있고요. 사실상 근데 이것도 사용하기 힘든 게 저희가 사실 실생활에 사용하는 숫자들은 전부 다 실수, 뭐 복수, 뭐 가끔씩 복소수 이렇게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정수만으로는 이 데이터들을 전부 다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조금 보완한 게 아니면 속도를 좀 보완한 게 3세대 동형 암호입니다. 2세대는 그러한 문제점도 있으면서 심지어 느리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완한 게 3세대 동형 암호 FHEW, TFHE인데 이 두 개는 이제 비트 연산을 사용합니다. 비트 연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문제는 너무 어려워요. 사용자가 뭔가 암호화를 하고 복호화를 해야 되는데 그 암호화하고 복호하는 과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용자가 사용할 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비트 연산을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속도도 조금 느리게 되겠죠, 아무래도. 느리기 때문에 이제 네 번째로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인 CKKS 4세대 동형 암호인데 이거는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울대 천정희 교수님이라고 크립토랩에서 만든 이제 동형 암호입니다. CKKS는 앞에서 뭐 만든 BGV, BFV랑 마찬가지로 그냥 만드신 분들의 성을 땄습니다. 킹킴송 해서 SK래. CKKS인데,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사실 이거 보고 놀랐거든요. 네, 놀랍게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더블이라고 이제 자료형이 있는데,
이제 코딩을 조금 다들 해보셨겠죠? 문알이랑 컴사코인가? 네, 컴사코랑 문알을 통해서 이제 좀 아실 텐데, 파이썬을 쓰시면은 아마 더블이라는 걸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혹시 C 언어 해보신 분 있나요? 아, 여기는 없나요? 네, 더블이라 하면은 자료형 중에 하나로 이제 인트는 정수형, 더블은 이제 64비트, 그러니까 부동소수점 2-64승까지 커버가 가능한 어, 네, 그런 자료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픈 라이브러리는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네 가지만 제가 가져왔습니다. IBM에서 만든 H 라이브러리. 근데 이제 이 IBM에서 만든 H 라이브러리는 다 좋은데 문제는 이제 CKKS에서 조금 뭔가 자그마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사용을 하지 않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URL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GitHub 주소입니다. GitHub에다가 이제 home chlib이라고 치면은 GitHub 주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마이크로소프트 C랑 라티고인데요. 사실 이 해안은 오픈 소스는 아닙니다. 오픈 소스는 아닌데 제가 왜 가져왔냐면 CKKS를 만든 이제 크립토리오에서 만든 라이브러리가 해안이기 때문에 가장 이제 성능이 아무래도 가장 옵티마이저 돼 있고 가장 빠르기 때문에 가장 좋기 때문에 해안에 좀 가져오긴 했는데 단점은 오픈 소스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내고 사용해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겠네요. 네, 그 마이크로소프트 C는 이제 파이썬이 어, 네, C++, C샵을 사용한다고 돼 있긴 한데 파이썬 C라고 해서 따로 이제 파이썬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가 기계학습 같은 게 파이썬으로 사실 진행이 되잖아요. 파이토치나 뭐 사이킬런이나 그런 걸로 사용이 되는데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C를 파이썬에 매핑을 시켜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기계학습들을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라티고는 이제 고 언어인데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실 같은 경우는 CKKS에서 부트스트래핑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부트스트래핑은 이제 좀 여기선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을 건데 너무 어렵기 때문에 동형암호라는 게 사실 연산이 진행되면은 좀 이제 암호화된 상태니까 이게 정보가 조금씩 손실되거든요. 조금씩 손실되는데 그러한 것을 다시 끌어올려서 손실된 정보를 가져오는 게 뭐 가져온 건 아니지만 쉽게 설명하면 가져오는 게 부트스트래핑입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C에서는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이제 개발한 게 라티고인데 이 라티고 같은 경우에는 고 언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최대 단점은 저희에게 익숙하지 않은 언어이다. 라는 게 단점이고 사실 다른 단점은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학부형생 진행하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 C랑 라티고랑 둘 다 사용하고 있는데 둘 다 장단점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CKKS의 스킴을 좀 하이 레벨로 살펴보자면 메시지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엠니스트 데이터셋 C라면 쉽게 이해가 안 되나요? 뭘 써야 되지? 그냥 뭐 제가 데이터를 1, 2, 3, 4라는 데이터 4개를 보내고 싶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라지인 같은 경우는 8일 거고, 이거를 이제 인코딩을 시켜야 되는데, 이 인코딩이 뭐냐 하면은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꾸는 게 인코딩입니다. 그래서 인코딩을 해서 이 플레인 텍스트로 넘겨준 다음에 플레인 텍스트에서 암호화를 거치게 되는데 이 암호화도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거고 이 암호화는 아까 그림에서 봤다시피 다른 사용자가 아니면 다른 서버에서 이러한 정보를 알 수 없도록 이제 무작위로 바꾸는 것을 인크립트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뭐 함수 f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뭐 그런 여러 가지 CNN 모델이라든가 아니면 RNN 모델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걸 연산한 다음에 다시 디스, 그 유저한테 보냅니다. 유저한테 보내고 디스크립트 복호화를 시킨 다음에 디코딩을 시켜주면 1, 2, 3, 4라는 데이터에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각 엘리먼트를 더하는 함수를 얻고 싶었어요. 근데 그 함수를 저는 어떻게 구현하는지 몰라요. 그 어떻게 구현하는지 모르는데 1, 2, 3, 4라는 정보를 예를 들어서 종근 씨한테 제가 주기 싫습니다. 근데 종근 씨는 그냥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암호화된 데이터를 1, 2, 3, 4를 암호화시킨 다음에 보내버리면은 그냥 더하기를 진행하고 종근 씨가 더하기를 진행하고 저한테 보내면 제가 복호화를 시키면 이게 10이라는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쉽게 설명하면 그렇게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들을 알기 위해서는
백그라운드가 좀 많이 필요한데, 일단 정수론, 뭐, 선형대수, 현대대수, 아무론도 조금 알면 좋긴 한데, 사실 아무론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ZQ가 뭔지 다들 아시죠? 아시나요? 건조 씨? 네, 정수론을 안 들은 1학년 분들도 계신데, 일단 ZQ를 하면은 이 정수를 Q로 나눈 나머지들의 집합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0부터 Q-1까지. 네, 그게 이제 ZQ이고, 쉽게 생각하면 Z5 같은 경우에는 0, 1, 2, 3, 4가 되겠네요. 네, 그 ZQN이라 하면은 이제 이거는 어 선형대수를 들으시거나 아니 현대대수를 들으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집합들의 이제 벡터라고 봐야 되나요? 네, 벡터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래 거는 이너 프로덕트, 뭐 다 프로덕트인데 이것도 선형대수에서 웬만하면 다 배우는 건데 각 요소들을 그냥 곱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A가 1, 2, 3이고 B가 B도 1, 2, 3이면은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 그냥 이너 프로덕트가 되는 겁니다. 아, 네. 그리고 만약에 그 세미나를 진행하다가 질문 있으시면 저한테 그냥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은 네, 물어봐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아, 그 더블이라고 한 이유는 일단 코딩을 진행하기 때문에 더블이라 한 거고, 그래서 사실상 제가 128비트 컴플렉스 넘버를 사용할 건데, 그거 이상으로 부등소수점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고, 이걸 물어보신 게 아닌가요? 암호화된 상태에서 말씀하신 거죠? 다시 앞으로 넘어가 보면, 어디 부분 말씀하신 거죠? 아, 이 부분 말씀하신 건가요? 아, 그냥 그러니까 복소수 뭐 실수를 가장 많이 다룰 수 있는 게 더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걸로 한 겁니다. 리얼 워드에서 그나마 가장 이제 하드웨어의 한계점까지 끌어올린? 네, 그런 게 더블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걸 사용한 거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동양어에서 부등소수점이 또 따로 진행이 되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모듈러스 연산이라고 해서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나요? 네, 여기는 너무 쉬워서 없죠? 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격자인데, 사실 격자도, 혹시 격자 레티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없겠죠? 이 부분은 이제 그냥 혹시나 있으실까봐, 네, 제가 넣었는데, 베이시스의 개념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넣어놨습니다. 네, 베이시스라는 개념은 다들 아신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에 반드르몽데 매트릭스인데, 이름이 좀 어렵긴 하지만 쉽습니다. 그냥 이제 이러한 M개의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1, 알파 1, 알파 1의 제곱 뭐 이렇게 해서 등비수열로 쭉 나열된 행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질문 없겠죠? 네, 이것도 그냥 일단 기억하시고 나중에 코딩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링인데 이제 여기부터는 현대대수를 안 들으신 분들은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예시를 들어서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단 링이를 하면은 셋이 하나가 정의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수 뭐 0, 1, 2, 3, 4, 5, 6,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러한 셋이 정의가 되고 거기다가 덧셈이라는 바이너리 오퍼레이션 그리고 곱셈이라는 바이너리 오퍼레이션 이렇게 두 가지를 추가를 합니다. 추가를 하면은 이제 그냥 스트럭처가 되는데 이 스트럭처에서 세 가지 공리를 만족해야지 링이 됩니다. 첫 번째로 덧셈에 대해서는 교환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결합 법칙이 성립을 해야 되고 항등원 제로가 쉽게 생각하면 그냥 제로로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네, 제로가 존재해야 되고 여건 뭐 마이너스 A가 이 셋 안에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덧셈 공리 에디션 액시엄이 만족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멀티플리케이션 액시엄이라고 해서 곱셈에 대해서는 뭐 교환 법칙 이런 게
교환 법칙, 여건 이런 게 성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순히 결합 법칙 그리고 항등원만 존재하면 됩니다. 근데 곱셈에서 항등원은 뭐죠? 1이죠. 네. 곱셈에서 A 뭐 3 곱하기 1하면 무조건 3이 나오고 마이너스 100 곱하기 1하면 마이너스 100이 나오고 무조건 똑같은 값이 나오는 게 항등원입니다. 이거는 해석학에서도 배울 테지만 대수에서도 한 번 더 배우니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제가 여건 설명도 좀 빼먹은 것 같은데 여건이라 하면은 이 덧셈 연산에 대해서 여건이라 하면은 이 어떠한 숫자 3이라는 게 있을 때 마이너스 3이 여건입니다. 왜냐하면 더하면은 항등원 제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게 존재하면은 이제 되고 항등원도 곱셈에 대해서는 원이고 덧셈에 대해서는 제로다. 네,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곱셈과 덧셈에 대해서 분배 법칙이 성립을 해야 됩니다. 이게 레프트 디스트리뷰션 레프트 분배 법칙, 뭐 라이트 분배 법칙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이유는 사실 한 가지가 만족해도 다른 한 가지가 만족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가져온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현대대수에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 저희가 지금 사용할 거는 어차피 그냥 이러한 정수, 유리수, 실수, 복소수 이런 집합이니까 이러한 링이니까 그냥 그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정수 일단 0이 존재하죠. 그리고 1이 존재하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그냥 잡아서 3 더하기 0은 3이죠. 제로가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3의 여건이 뭐죠? 그쵸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 정수에 존재하죠. 네, 그래서 정수는 이제 그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곱셈에 대해서도 뭐 어소시에이티브 그리고 1 존재하죠. 분배 법칙 당연히 성립하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분배 법칙을 막 자세하게 뭐 보진 않을 거고 그 유리수, 실수, 복소수 이런 것도 당연히 다 성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링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다룰 것은 이제 체인데 필드인데 필드는 링이면서 아래 두 개를 성립하면 됩니다. 첫 번째가 커뮤터티브 링인데 그냥 쉽게 생각해서 곱셈이 교환 법칙을 성립하면 돼요. 아까 링을 정의할 때 곱셈은 교환 법칙을 성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필드는 곱셈이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정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2 곱하기 3은 3 곱하기 2잖아요. 뭐 이런 거 만족하면 된다. 그래서 정수는 일단 커뮤터티브 링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정수가 필드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두 번째 디비전 링이어야 되는데 디비전 링은 반드시 여건을 가져야 됩니다. 0이 아닌 원소가. 자, 아까 예를 들어서 아까 5의 여건은 뭐죠? 5분의 1이죠? 5분의 1은 정수에 있나요? 없죠. 그래서 디비전 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수는 이 두 가지 성질을 전부 다 그러니까 한 가지를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필드라고 부를 수 없는 거고, 이 유리수, 실수, 복소수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2분의 3, 2분의 3의 영어는 뭐죠? 네, 곱하기 됐어. 3분의 2죠? 3분의 2 유리수 존재하죠? 네, 그리고 교환법칙 당연히 만족하겠죠? 그래서 유리수는 필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 링이랑 필드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거는 간단하게 쭉 넘어간 거라서 어려움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다룰 링은 그 폴리노미얼 링이라고 해서 폴리노미얼 링을 쉽게 생각하면은 이 링이 하나가 정의가 되고 폴리노미얼 링이 정의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 폴리노미얼 링 안에는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수식으로 보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쉽게 생각해서 ZX 이 ZX에는 개수들이 전부 다 그냥 Z이면 돼요. 개수들이 전부 다 정수이면은 정수 폴리노미얼 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1 플러스 x, 3 마이너스 2x, 뭐 5 마이너스 3x, 뭐 마이너스 4 이런 것도 사실 마이너스 4도 정수 개수를 가지긴 하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폴리노미얼 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근데 RX다. RX라면은 개수들이 다 뭐가 돼야 되죠? 실수가 돼야겠죠? 네. 그래서 뭐 2분의 1 마이너스 0.5x 이런 것들이 다 RX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죠. 네, 그 다음에 제가 다룰 거는, 제가 좀 정의가 계속 나열돼서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아직 가야 될 길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쭉 나열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쿼시언트 링인데, 이 쿼시언트 링은 뭐냐면, 좀 개념이 어려운데, 쉽게 생각하면, 그냥 다항식 하나 있잖아요. 이 다항식 하나로 전체 집합을 다 나눴다 생각하면 돼요. 모듈러를 씌웠다.
그러면은 1 플러스 x에 대해서 제가 쿼시언트 링을 만들었다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1 플러스 x랑 2 플러스 x랑 3 플러스 2x랑 나머지가 둘 다 1이죠. 그래서 그거는 그냥 하나의 원소인 거예요. 1 플러스 2, 엄밀하게 따지면 그건 아니지만 2 플러스 x랑 3 플러스 2x랑 같은 거예요. 그 링 안에서는. 같은, 네. 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아까 봤던 ZQ입니다. ZQ는 이제 QZ를 하면은 그냥 Q의 배수들을 모아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Z라는 링을 QZ로 나눠버리면은 진짜 말 그대로 모듈러 Q를 씌운 거잖아요. 모듈러 또 안 배우나요? 1학년 정수로에서 배우나? 혹시 모듈러 아시죠? 모듈러 아시나요? 모듈러 모르시나요? 자, 잠깐만. 그러면은 모듈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자, 나누기를 하면은 제가 뭐 A라는 숫자를 X로 나눌 거예요. 그러면은 뭐 RX 플러스 S가 될 텐데 이게 몫이고 이게 나머지죠. 네. 이 S라는 게 이거 대문자를 썼는데 모듈러 X에 대해서 A는 S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해되셨나요? 되셨나요? 뭐 예시로 5는 모듈러 2에 대해서 1입니다. 왜냐면 나머지가 1이니까요. 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모듈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링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 모듈러 연산을 할 수 있다. 그게 쿼션트 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슬슬 어려워지는데, 이제 대수2 내용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익스텐션 필드라고 제가 좀 생각을 해볼 겁니다. 익스텐션 필드란 무엇이냐면, 그냥 말 그대로 링에다가 어떠한 이제 필드에다가, 아까 봤던 필드 있죠? 필드에다가 다른 원소 하나를 넣는 거예요. 거기에 없던 거를. 이제 실수에는 원래 i가 없죠? 당연하죠. 실수에는 i가 없는데, 그 i라는 걸 추가해버리면은 복소수가 돼요. 복소수 집합이 되는 거예요. 복소수 이제 필드. 그래서 이제 노테이션은 이런 식으로 쓰긴 하는데 뭐 조금 더 예시를 들어보자면 Q에다가 루트 2라는 것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익스텐션 필드를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노테이션 이렇게 쓰고 이건 정의는 뭐가 되냐면 A 플러스 B 루트 2. 근데 A랑 B는 유리수 개수를 가진 이제 모든 원소들. 그러면은 Q 루트 2에는 뭐가 있을 수 있냐? 뭐 1이 있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 3이 있을 수도 있고 2 플러스 2 루트 2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텐션 필드가 지금 좀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해 안 되시면은 지금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주 씨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셨나요? 네. 종근 씨 이해하셨을 거고. 네, 그리고 아래는 어떻게 읽죠? 이거? 크로네컬 시어럼이라고 해서 매우 중요한 정리이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는데 이 정리는 뭐냐면 이러한 폴리노미얼 링에서 그냥 아무런 그냥 다항식을 뽑았어요. 아무런 다항식을 뽑았는데 그 다항식에 해가 존재할 거예요, 무조건. 다항식이니까. 네, 해가 존재할 건데 허근이든 뭐 실근이든 아무튼 존재할 거잖아요. 그걸로 익스텐션 필드를 만들면은 그것도 그걸로 익스텐션 필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게 크로네컬 시어럼입니다. 네, 이렇게 말하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아이고 ZX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정수 폴리노미얼 링에서 루트 2를 하면은 이거는 x제곱 마이너스 2라는 정수 폴리노미얼 링 안에 있는 다항식의 근이 되잖아요. x제곱 마이너스 2의 근이 루트 2잖아요. 근데 이거는 zx 안에 있죠. 근데 이 루트 2라는 거를 z에다가
아, 죄송해요. 이거 유리수인데. 네, 유리수에다가 추가를 해주면은 이렇게 익스텐션 필드가 만들어진다. 라는 게 크로니컬 시어럼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저희가 볼 거는 프리미티브 nth 루트 오브 유니티라고 해서 저 개념은 뭐냐면 n 제곱했을 때 그러니까 처음으로 1이 되는 거 n 제곱했을 때 처음으로 1이 되는 원소들이 이 프리미티브 nth 루트 오브 유니티입니다. 프리미티브는 사실 정수로에서 좀 봤을 텐데 nth 루트 오브 유니티라 하면은 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좀 가져왔는데 일단 지금 이 그림들은 그림이 보이시나요? 좀 확대를 해드릴게요. 네, 이 그림들은 일단 복소 평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X축이 실수축, Y축이 허수축입니다. 이 실수축과 허수축이 있을 때, 이렇게 그 제곱을 하면은, 여기 있던 게 제곱을 하면은, 이 각도만큼 더 돌아요. 복소 해석학을 들으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제 여기서 제곱하면 한 바퀴 더 돌고, 아니, 이렇게 두 번 돌고, 세 제곱을 하면은 세 바퀴 돌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러면은 네 제곱하면은 네 바퀴 돌아서 다시 1이 되겠죠? 네, 그게 엔소 루트 오브 유니티입니다. 네 번째 루트 오브 유니티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근데 프리미티브 루트가 돼야 되니까 프리미티브 루트가 아닌 것들은 여기서 엔스 루트 오브 유니티는 그럼 뿔마 1, 뭐 뿔마 i가 있을 텐데 왜냐면 x 4제곱은 1 이거를 만족하는 거 이렇게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뿔마 1은 제곱해도 1이 되잖아요. 처음으로 네 번째에서 1이 되는 게 아니죠. 두 번째에서 1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프리미티브 루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머지 뿔마 i가 프리미티브 네 번째 루트 오브 유니티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복수 해석학에서 좀 배우긴 하는데 nth 루트 오브 유니티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된다. 아 그냥 그렇구나 라고 생각만 하시고 나중에 어차피 나오는 개념이라서 따로 넣은 거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바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볼 게 사이클로토믹 폴리노미얼인데 이거는 데스트를 지금 들으신 분들도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왜냐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까 그 프리미티브 nth 루트 오브 유니티 있잖아요. 그게 알파 i예요. 그게 알파 i고 그 알파 i들이 일단 오일러 p 함수 개수만큼 있잖아요. 그 오일러 p 함수 개수만큼 있기 때문에 왜냐면 그 앞에 정의에서 이렇게 GCD K, N이 1인 것만 프리미티브 루트가 되기 때문에 여기 앞에 프리미티브가 빠졌는데 아무튼 프리미티브 루트가 되기 때문에 개수는 오일러 P 함수만큼 있을 거고 그 것들을 다 곱하게 되면은 사이클로토믹 폴리노미얼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봤다시피 뭐 복소수가 나오잖아요. 뭐 12번째 프리미티브 루트 오브 유니티는 막 그 복소 평면에서 30도만 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매우 복잡한 복소수가 나오는데 그럼 이 폴리노미얼을 어디다 쓰냐? 근데 놀랍게도 이 사이클로토미 폴리노미얼은 다 개수가 0 아니면 1이 나옵니다. 0 아니면 뿔마 1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거 1은 너무 그러니까 2의 경우를 한번 보면은 2의 경우에는 이제 두 번째 프리미티브 루트 유니티는 마이너스 1 하나만 있겠죠. 왜냐하면 1을 제곱하면 뭐 1이 나오긴 하지만 1은 그냥 1에 1승 해도 1이 나오고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은 1이 나오니까 아 이게 두 번째 프리미티브 루트 오브 유니티구나. 그래서 이 정의를 이용해서 x 플러스 1 이게 두 번째 사이클로토믹 폴리노미얼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네 번째 경우도 한번 보시면은 네 번째 경우는 아까 프리미티브 루트 오브 유니티가 네 번째 프리미티브 루트 오브 유니티가 뿔마 i가 있다 했죠. 그래서 x 마이너스 i 곱하기 x 플러스 i를 해주면은 x 제곱 플러스 1이 나옵니다. 나머지 경우 막 모든 정수에 대해서도 전부 다 개수가 0 아니면 뿔마 1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이클토믹 링이라고 이따가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일단 가져가셔야 될 것 같은데 막 많이 이해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n이 2의 거듭제곱 꼴이면은 저렇게 간단한 꼴로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그 x
이것들의 해가, 자, 일단은 저 x n승 플러스 1을 만족하는 헤드는 전부 다 일단 n스 루트 오브 유니티죠. 근데 프리미티브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안에 있는 근들은 절대 프리미티브가 아니죠. 왜냐면 2분의 n승을 했을 때 1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것들을 그냥 나눠버리면은 저게 됩니다. 곱셈 공식이죠. 합차 공식? 네. 네, 그래서 저렇게 간단한 꼴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사실 위에 거 다 필요 없고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이게만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사이클로토믹 폴리노미알이, 그걸로 쿼시언트 링을 만들면은 맥시멀 아이디어리 된다라는 뭔가 정의가 있는데, 아, 그냥 그렇구나 하시고, 그걸로 쿼시언트 링을 만들면은, 어, 필드가 됩니다. 맥시멀 아이디얼로 쿼시언트 링을 만들면 필드가 되는데, 그냥 그것도, 아, 그냥 필드가 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냥 필드가 되구나. 아, 그래서, 아까 다뤘던 실수, 복수수 이런 게 다 필드잖아요. 그럼 저희도 뭔가 필드로 인코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필드가 아닌 걸로 보내면은 아이소모피즘이라는 게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안 되는데 일단 아이소모피즘을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 아무튼 저희는 필드를 보내야 되는데 그럼 어떤 필드를 만들 거냐? 이러한 사이클로토믹 링이라는 필드를 만들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한 걸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암호화 체계에서 굉장히 좋다 해서 그냥 사용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Q라는 유리수 필드에다가 사이클토믹 다시 n번째 프리미티브 루트 유니티를 익스텐션 필드를 추가하면은 저러한 이제 컴플렉스 루트들을 전부 다 포함한 익스텐션 필드가 되고요. 그냥 이것도 그렇구나 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n이 두 번째 n이 2의 거듭 제곱꼴이면은 이렇게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나머지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동영암호에서는 라지 n을 그러니까 슬롯의 개수를 무조건 2의 거듭 제곱꼴만 사용합니다. 그렇게 구현이 되어 있어요. 다른 것들이 이제 사용할 수 없도록 이제 에러가 발생하도록 그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고 이제 다시 조금 완만하게 다시 돌아오면은 호모모피즘이랑 아이소모피즘인데 호모모피즘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은 덧셈이 함수 안에서 하든 밖에서 하든 보존이 됩니다. 이걸 예시를 어떻게 들어야 되지? 뭐 예를 들어서 fx는 덧셈만 볼게요. 덧셈만. ex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f1 더하기 f2는 f1 더하기 2가 되겠죠? 그죠? 이게 호모모피즘이에요. 물론 곱셈에 대해서는 지금 안 되지만 적절한 예시가 제가 지금 안 떠올라서 곱셈에 대해서 안 되지만 이렇게 덧셈과 곱셈이 둘 다 만족하면 링 호모모피즘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아이소모피즘은 뭐냐면 바이젝티브 1대1 대응이 되면서 호모모피즘이 되는 매핑이면 됩니다. 이 호모모피즘이 결국 그냥 매핑이란 말이에요. 그 매핑이 그냥 1대1 대응이면 아이소모피즘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이소모피즘이 두 개의 링 사이에 존재하면은 그게 아이소모픽하다. 뭐 아이소모픽이 한국말로 동형적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한국말 더 어렵나? 네. 그래서 백그라운드는 지금 끝났는데 벌써 35분이 지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민 중인데 혹시 백그라운드에서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그냥 제가 그렇구나 라는 부분 말고 다른 부분들 따로 없으셨죠? 네. 굉장히 제가 하이 레벨로만 설명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죄송해요. 하나 더 남았네. 네, 이거는 이제 현대대수랑 뭐 아모론이나 뭐 그런 거에서 배우는 건 아니고 이건 동영암호에서 좀 사용하는 내용인데 일단 Learning with Errors랑 Ring Learning with Errors가 있습니다. 이 LWE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그냥 그런 문제고요. 이 RLWE는 링에서도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그냥 그거에 대해서 다룬 거예요.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런 디스트리뷰션에서 뽑은 그냥 무작위 에러가 있는데
그 에러가 섞여 있으면은 이 시크릿 벡터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게 LWE 문제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한 연립방정식의 생각을 해볼게요. 이러한 이제 세 개의 연립방정식이 있을 때 미지수가 세 개고 식이 세 개니까 에러가 없으면은 무조건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냥 뭐 행렬식을 이용해서 A의 인버스를 그냥 곱해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E라는 게 에러 값이 그냥 무작위로 들어가 있으면은 그거 어떻게 구합니까? 그죠? 그게 이제 어렵다라는 문제고 이 동영암호에서 가장 인크립트, 디크립트 과정에서 사용이 되는 이제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은 인크립트, 디크립트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어렵기도 하고 저도 정확히 이해를 못하긴 했고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정의가 되어 있고 그게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동영암호가 굉장히 안전하다라는 것을 이제 보장하는 게 이 문제이고요. 그래서 이제 백그라운드는 끝났고 이제 파라미터에 대해서 잠깐 볼 텐데 이 파라미터는 간단하게 이제 제가 라티고에서 파라미터를 좀 가져왔거든요. 무작위로. 이 13이라 하면은 그냥 2의 13승이에요. 2의 13승. 아까 이제 슬롯의 개수라고 했잖아요. 그 C의 아까 그림에서 뭐 복소수의 2분의 n승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게 n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모듈러스 연산을 할 수 있는 소수들이 다 있습니다. 이거 다 소수예요. 소수고 그게 뭐 33비트, 30비트 5개 이런 식으로 있고 그다음에 P는 이제 정수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듈러 연산인데 뭐 그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로그 스케일은 뭐냐면 이제 스케일이라 하면은 아까 민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더블이 64비트잖아요. 그러면 64비트까지는 적어도 실수가 그 부동소수점이 유지가 된다라는 건데 그 동영암호에서는 스케일을 동일하게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파라미터에서는 그게 30비트로 그냥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랑 똑같죠? 소수의 비트 수랑 사실 똑같습니다. 맨 앞에 게 왜 조금 더 큰지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공부를 해봤는데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이 만약에 있으시면 제가 공부를 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PQ 모델도 따로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양자 컴퓨터의 보안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사실 중요하진 않습니다. 네, 그냥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 보시면은 레벨이 6이라 되어 있죠. 레벨이라 하면은 뎁스를 의미하는데 곱셈 연산이 사실상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영암호 암호화를 시킨 상태에서는 에러가 섞여 있고 아까 에러가 있었잖아요. LW 이 문제에서. 네, 인크립트 과정에서 그 에러를 추가하는데 에러 값이 곱셈을 하면 할수록 계속 커지잖아요. 그 커지는 게 바운더리가 최대 6번까지만 곱셈을 할 수 있다. 너는 7번, 이 파라미터를 7번 곱셈하면은 그 값이 깨져가지고 복호하면은 이상한 값이 나올 것이다. 라고 지정을 해준 게 6인 겁니다. 그거는 이제 논문에서 그렇게 지정을 했고, 아니, 논문에 그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지정한 근거는 그 식이 굉장히 복잡하게 하나 있거든요. 그걸 이제 만약에 궁금하시면 제가 관련 논문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식은 따로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그 이제 CI 모델이라고 따로 있는데, 이것까지 근데 하면은 좀 머리가 아플 것 같긴 한데 이거는 라티고에서만 지원하는 모델이에요. 파라미터예요. 아까 복소수에서 연산을 진행한다 했잖아요. 근데 사실상 리얼월드에서는 실수를 거의 다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아까 복소수이기 때문에 2분의 n인 건데 그 절반이 너무 아깝다. 그 절반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진 게 이 CI 모델이에요. 컨주게이트 인베런트 링을 사용을 하는데 어, 네, 이거에 대한 설명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정의만 다다닥 나와서 다들 지치신 것 같아서 이거는 설명 안 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정의는 아니고 정의인가요, 이것도? 인코딩, 디코딩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할 건데 이거는 제가 코드를 통해서 조금 차근차근씩 설명할 테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근데 실습은 아마 못할 것 같습니다. 벌써 51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CKK 스kim 다시 보면은 이렇게 인코딩이 되고 인크립트가 되고 그리고 디크립트가 되고 디코딩이 된다라고 봤는데 이제 저희는 지금 이 인코딩이랑 디코딩의 과정에 대해서 볼 거예요.
인코딩이랑 디코딩 과정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아, 이거 보니까, 와, 머리가 너무 아프다, 못 보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간단하게 가져왔습니다. 네, 제가 손수 그렸는데, 일단, 네, 이렇게 봐도 좀 복잡하긴 한데요. 이 파이랑 시그마가 뭔지 알면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이 H를 하면은 사실 사이클로토미 그 링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 루트 오브 유니티가 회전한다 했잖아요. 뱅글뱅글 돈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을 보면은, 어, 원이 좀 이상한데, 그, 이 첫 번째 프리미티브 루트랑 다섯 번째 프리미티브 루트랑 복소 평면 내에서 X축 대칭이죠. 그럼 컨주게이트라는 뜻이거든요. 그 복소수 부분만 부호가 다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저 뜻이에요. 그게 저 뜻이고, 그리고 이 파이랑 뭐 시그마랑 이게 뭐냐 궁금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코드를 좀 가져왔는데, 이걸 사실 보내드리고 실습을 이렇게 제가 다 빈칸을 뚫어놨는데 이건 아마 오늘 못할 것 같기 때문에 바로 앤서로 넘어가 보면, 일단 인코딩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제 시그마는 이 바닐라 인코딩에서 사용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CKK에서 인코딩을 하기 전에 전 단계로서 저희가 일단 이해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바닐라 인코딩을 따로 가져왔고, 이 시그마라 하면은 이 캐노미컬 인베딩인데, 쉽게 생각하시면은 이러한 근들 있잖아요. 프리미티브 루트 오브 유니티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폴리노미얼 링에서 폴리노미얼 하나 뽑을 건데, 그 폴리노미얼에다가 프리미티브 루트들을 다 집어 넣었을 때 그 첫 번째, 두 번째, 뭐 n번째 값들이 나와야지 되는 인베딩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좀 더 어렵겠죠? 어, 네, 그래서 아, 혹시 이해하셨나요? 못하셨겠죠? 네, 네, 맞아요. 네? 네, 풀이의 변환을 그래서 실제로 3세대에서는 풀이의 변환을 썼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비슷합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밑에 그림도 가져왔는데, 쉽게 생각해서 그냥 예제로 바로 넘어갈게요. 이거는 설명을 해도 설명할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일단 아까 봤던 반드르몽데 그 매트릭스 있죠. 반드르몽데 매트릭스를 여기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1, 2, 3, 4라는 걸 저희가 지금 인코딩을 진행해 볼 거예요. 이 CKKS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이 바닐라 인코더긴 한데, 바닐라 인코더에서는 일단 이렇게 크사이? 크사이인가? 크사이 n번째 루트 오브 유니티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봤던 이거. 네, 이것들이 XI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XI로 들어가고, M이라 하면은 슬롯의 개수겠죠? 어, 뭐, 2의 거듭제곱꼴로 웬만하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 반드르문드 매트리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루트는 그냥 동일하고요. 루트는 이제 여기서 이 루트가 2의 i승 플러스 1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프리미티브 루트는 2의 거듭제곱꼴일 때 홀수 번째만 가져와야 된다 했잖아요. 짝수 번째는 왜냐하면 x의 2분의 n승 마이너스 1의 근이기 때문에 프리미티브 루트가 안 된다. 그래서 홀수 번째만 가져와야 된다라고 했었고, 그 홀수 번째만 가져온 겁니다. 홀수 번째를 가져와서 이제 등비수를 만든 다음에 로우에다 추가를 해서 매트리스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그마라 하면은 아까 이거는 이제 시그마 인버스인데, 이거는 인코딩이고, 디코딩을 먼저 보면은 시그마에서 이 루트가 그러한 폴리노미얼에다가 이 루트를 집어넣었을 때 첫 번째 루트를 집어넣었을 때 첫 번째 값이 나와야 되고, 두 번째 루트를 집어넣었을 때 두 번째 값이 나와야 되고, 이렇게 인베딩이 돼야 된다 했잖아요. 그게 이렇게 코딩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냥. 그렇게 되고, 그리고 그 인버스는 이제 선형방정식에서 AX는 B를 풀 수 있는 게 넘파이에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AX 곱하기 B를 풀 수 있는 게 이렇게 풀고 각 개수들로 폴리노미얼을 만들면은 인코딩이 끝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다시 보면은 슬롯의 개수는 제가 4개로 할 거고요. m이 8이니까 슬롯의 개수가 4개겠죠? 2분의 8이니까. 네, 그리고 잠시만요. 인풋을 안 했네. 네, 8이고 그 다음에 이 반드레몬드 매트리스 한번 보면은 등비 수열이죠. 이게 첫 번째 그리고 첫 번째 프리미티브 루트 유니티고 이게 8이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여기가 2분의 루트 2 플러스 2분의 루트 2 i잖아요. 그게 이 첫 번째 요소로 나온 걸 볼 수 있고 그거를 제곱하면은 한 바퀴 여기서 이 각도만큼 더 가게 되니까 i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바퀴 더 가면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플러스 2분의 루트 2 i가 되겠죠. 네, 파이썬에서는 J가 I로 정의가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반델몬드 매트리스가 있고 그걸로 이제 인코딩을 시켰을 때 저희가 지금 1, 2, 3, 4라는 거를 한번 인코딩을 시켜볼게요. 시켜보면은 이제 이러한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아마 시간이 안 될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저, 저 방정식 있죠? 방정식이 안 보이나? 네, 이렇게 보면 좀 더 잘 보이나요? 네, 이 방정식에다가 그 첫 번째 2분의 루트 2 플러스 2분의 그거를 2분의 루트 2 i를 집어 넣어주면은 1이 나옵니다. 네, 실제로 해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 넣어 봤어요, 제가. 집어 넣으면은 이렇게 잠시만요. 네, 집어 넣으면 1. 이거는 뭐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16승이니까 사실 무시할 만하죠. 1, 뭐 2, 3, 4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오차는 뭐 10의 마이너스 16승이고 그래서 거의 오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덧셈이랑 곱셈이랑 이런 것도 보존이 되냐, 호모피즘이 만족이 되냐라에 대해서 볼 건데 저는 지금 이 M1이라는 걸 1, 2, 3, 4 그리고 M2라는 걸 1,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4로 정의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덧셈은 어떻게 될까요? 덧셈은 일단 뭐 P1, P2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다항식들을. 인코딩을 이렇게 시켜준 다음에 인코딩 된 다항식을 그대로 더해버리면은 지금 보시면 2.5랑 마이너스 0.5랑 더하면 2가 되겠죠. 이거랑 이거랑 더하면은 이게 또 되겠죠. 그렇게 방식을 그냥 더했는데 이거를 디코딩을 시켜주면은 놀랍게도 그냥 2, 0, 6, 0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모모픽이기 때문에, 호모모피즘이었기 때문에 그게 만족이 되는 거예요. 뭐 정확히는 아이소모피즘이긴 한데 아무튼 그게 만족이 되기 때문에 덧셈이 만족이 되고 그리고 이거는 모듈러인데 모듈러는 여기 R이 따로 없네요. 네, 이게 모듈러예요. 지금 m이 8이었잖아요. 근데 n은 2분의 m으로 저희가 쓴다 했으니까 4일 거고 x의 4승 플러스 1이 모듈러가 되는 겁니다. 1 더하기 뭐 x의 4승 이게 모듈러가 되고 이걸로 원래 곱셈 연산을 했을 때 나눠줘야겠죠. 왜냐하면 모듈러 연산이 항상 코션트 링에서는 그 나머지가 같은 엘리먼트를 했으니까 그냥 나눠가지고 계산하는 게 좀 더 정확하게 나오고 근데 만약에 모듈러 연산을 하지 않고 하면은 이렇게 6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모듈러 연산을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3차 방정식이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저희가 상수항만 보면은 상수항이 지금 마이너스 1.25인데 x의 4승이 1.25였잖아요. 근데 x 4승 플러스 1이 0이니까 x 4승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서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1.25일 거고 이거랑 더해주면 마이너스 2.5가 나옵니다. 실제로 모듈 연산이 잘 되어 있어요. 그 파이썬에서는 폴리노미얼이라는 게 그 라이브러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복호화를 시켜주면 시그마가 복호화입니다. 복호화를 시켜주면은 1, 마이너스 4, 9, 마이너스 16 각 엘리먼트에 대해서
각 엘리멘트에 대해서 곱셈된 연산이 디코딩 된 것을 볼 수 있죠. 네, 이게 시그마고요. 혹시 7시가 넘었는데 괜찮나요? 네,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실 설명할 게 굉장히 여기가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는 설명을 자세하게 못하겠네요.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의문을 드릴 점은 뭐냐면 저희가 이 정수 폴리노미얼 링에서 다루잖아요, 인코딩을. 근데 이거는 연속이고 이거는 이산적인데 어떻게 그 호모모픽이 만족이 될 수 있냐? 그게 가장 큰 저는 그 궁금증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쉽게 생각해서 마이너스 1.55라는 숫자가 있으면 스케일을 그냥 엄청 크게 곱합니다. 2의 7승을 곱한 다음에 거기서 연산을 진행하고 나중에 복호할 때 2의 7승을 나눠주면은 아무튼 2의 7승을 곱하면은 정수에 굉장히 가깝게 근접을 할 거고 거기다가 뭐 연산을 진행하고 나중에 2의 7승을 나누더라도 어차피 2의 7승을 곱하고 나누는 것도 그 호모픽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스케일을 곱하는 방법이 이 그 호모피즘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완전히 만족하진 않아요. 어, 그렇죠. 왜냐면 스케일이 엄청 크지 않는 이상 사실 그 유효숫자가 제한되는 게 사실이고 그리고 아까 그 2의 7승 있잖아요. 2의 7승을 곱했다 하면은 사실 부동소수점이 7자리까지 밖에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케일이 아까 있었잖아요. CKKS 스케일이 따로 있었잖아요. 여기에 보시면은 로그 스케일이 따로 있었죠. 이게 2의 30승을 곱했다는 거예요. 동영암호에서. 2의 30승을 곱한 그 것을 사용했다. 그래서 스케일이 크면 클수록 동영암호에서 굉장히 이제 정확도가 높게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겠어요? 숫자가 커지니까 속도가 느려지겠죠. 네, 스케일이 커지면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런 문제점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거는 이제 좀 저희가 재보면서 적절히 이 에러 값을 만족하면은 그냥 여기서 만족하고 멈추자라고 자신과 타협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CKKS 인코딩은 제가 좀 여기서 설명을 좀 많이 하고 싶었는데, 간단하게 하이 레벨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되고, 그리고 뭐 조금 남은 그건 어떻게 하냐? 프로젝션을 시킵니다. 조금 남은 것들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러한 폴리노미얼 그 사이클로토믹 링으로 보낼 건데 뭐 스케일을 곱하고 했어요. 여기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여기로 프로젝션 시킵니다. 여기 있던 것들을 뭐 여기로 프로젝션 시킵니다. 이 여기에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이해가 되셨나요? 네. 프로젝션 시키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뭐 여기 예시가 있는데 1.4라는 거를 저희가 그냥 사용하면 반올림 하면 1이 되잖아요. 너무 많이 놓치잖아요. 그거를. 너무 많이 놓치기 때문에 1.4를 이제 스케일 4를 곱할 겁니다, 저희가. 스케일 4를 곱하면 5.6이 되고, 5.6을 반올림하면은 6이 되고, 나중에 이제 4로 나눠보면 1.5가 되죠. 그래서 저희는 사실 1.4라는 거를 1.5로 사용을 한 거예요. 원래 사용했으면 1.4라는 거 1로 사용을 했을 텐데, 4를 곱함으로써 1.5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스케일이 크면 클수록 이 에러 값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거는 이걸 보면은 당연히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인코딩 과정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거는 여기 그림 있잖아요. 이 그림을 제가 글로 쓴 겁니다, 그냥. 여기서 이걸 확장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 프로젝션을 시킨 다음에 스케일을 곱하고 프로젝션을 시킨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 바닐라 인코딩을 사용하면은 CKKS 인코딩이 하나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동영암호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면 하죠, 이거 보면은. 네, 그래서 일단 이것들을 다 실행을 시켜보고, 이 파이라 하면은 1.2-3.4 그리고 5.6-7.8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다가 이 컨주게이트를 각각을 넣어주는 겁니다. 뒤집어서. 뒤집어서 컨주게이트를 넣어주는 건데 그거에 대한 설명은 사실 위에 있긴 하지만 이거는 일단 그렇게 사용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인코딩을 시켜주면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정수계수 폴리노미얼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 이 폴리노미얼에다가 이제 아, 죄송합니다. 이 폴리노미얼을 다시 디코딩 하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오는데 1.2 마이너스 3.4, 5.6 마이너스 7.8 나오는데 굉장히 좀 오차가 조금 있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제가 스케일을 키워볼게요. 스케일을 뭐 2의 30승 이런 식으로 키워버리면은 어떻게 되냐면 잠시만요. 2의 30승은 너무 컸나 보네요. 2의 15승을 할게요. 2의 15승까지 한번 키워보면은 이렇게 뉴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 볼 수 있죠. 스케일을 실제로 완전히 많이 줄여버리면 2의 2승? 스케일 4만 쓰겠다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오차가 별로 차이가 없네요. 1승을 할까? 네, 오차가 좀 커진 걸 볼 수 있죠. 1.2였는데 1.379가 되고 이렇게 오차가 좀 커지죠. 네, 그래서 이렇게 스케일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 네, 그리고 인크리트랑 디크리트 과정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좀 없는 관계로 아까 RLWE 문제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이 인크리プ트, 디크리트 과정에서 사용을 했다라고만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여기서 궁금하신 점들이 더 있으면 제가 다음 학기에 이 부분은 다시 가져와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학부연구생 진행하면서 동영암호를 사용한 예시인데, 어, 네? CNN이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 해서 딥러닝의 딥러닝의 종류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가 없는데 뭐 이미지 데이터를 뭐 예를 들어서 이미지 데이터 2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거를 이제 CNN 모델을 이용해서 프리딕션 시키면 그게 2라는 값이 나오도록 기계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CNN 모델인데 그거를 코드를 간단하게만 보여드리자면 잠시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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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래서 다항식끼리 곱하는 게 사실 실제로 원래 그냥 저희가 연산을 하면은 컴퓨터가 거의 12-8승 속도로 하거든요. 근데 이 동영암호에서는 스케일이랑 물론 뎁스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른데 그냥 곱셈 연산 한 번이 1ms만큼 걸려요. 그러니까 10-2승이죠. 그래서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스케일을 좀 적당히 조절하고 하면은 10한 5, 6승까지 내릴 수도 있긴 한데 그렇게 하면 이제 또 깨지기도 하겠죠. 값이. 덧셈은 굉장히 빨라요. 덧셈은 그냥 폴리노미얼 그냥 더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인크리트만 잘 됐다 가정하면 덧셈은 사실상 뭐 10에 7승? 뭐 이렇게 10에 8승? 이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곱셈이 좀 오래 걸리죠. 폴리노미얼 곱셈이란 게 좀 많이 들기 때문에 n개의 이제 차수가 있으면은 그거를 n제곱만큼 이제 저희가 연산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폴리노미얼이요? 아, 동영화모에서요? 아니면 그냥 컴퓨터에서? 네. 네네네, 맞아. 음, 그게 근데 3세대 동영화모고 제가 알기로 CKKS는 그냥 폴리노미얼을 곱한 걸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이거 보시면 그냥 폴리노미얼 이게 지금 P1, P2가 폴리노미얼이거든요. 근데 그냥 여기다가 곱하기를 해버려요, 그냥. 근데 넘파이 폴리노미얼을 보면은 그냥 개수끼리 곱합니다. 그래서 느려요. 근데 풀이의 변환도 써버리면 이게 안 그래도 오차가 있는데 풀이의 변환도 써버리면 오차가 더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일단 제가 아는 바로는 벡터 인코딩 방법이 있고 그 풀이 FFT라 해서 패스트 풀이의 변환을 이용한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배운 게 벡터 인코딩 방법이라서 일단 폴리노미얼 그냥 곱셈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패스트 프리의 변화 그걸 하면은 곱슬 현상이 굉장히 빨라요. 이거에 비해서. 근데 단점은 뭐냐면 프리의 변화를 시키는 게 느려요. 그러니까 지금 암호화된 상태인 거잖아요. 암호화된 상태인 건데 그 풀이의 변환을 일일이 하나하나씩 다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소 하나하나에 대해서 풀이의 변환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벡터 인코딩 같은 경우에는 아까 봤다시피 C의 2분의 n승이잖아요. 그 2분의 n개를 한 번에 그냥 하나의 폴리노미얼로 시키는데 네.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풀이의 변환이 동영암호에서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 플레인 텍스트 그러니까 평문 상태에서 풀이의 변환을 시키고 암호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인크립트를 제가 오늘 좀 자세하게 안 했기 때문에 인크립트 부분은 그건 봐야 되긴 하는데 일단은 네. 그건 제가 다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여기 GitHub을 들어가 보시면 제가 구현한 코드들이 있거든요. 이 구현한 코드들이 CNN에서는 근데 이미지 데이터잖아요. 이미지 데이터. 그 2차원 데이터란 말이에요. 그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벡터를 보내는 방식으로 인코딩을 시켰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 CNN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 매트릭스를 이 벡터로 변환을 합니다. 벡터를 변환을 한 다음에 뭐 연산을 진행하는데 그거에 대한 코드가 사실 여기 쭉 나와 있긴 한데 오늘 지금 너무 길어가지고 다들 지치셔가지고 그냥 뭐 코드 설명 같은 것도 사실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코드 설명보다는 뭐 간단하게 보자면 자, 이 파이썬 코드를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그냥 CNN 그 트레이닝은 들어가 있지 않고요. 모델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냥 우리는 연산만 하면 돼요. 연산만. 연산만 하면 되는데 지금 속도가 굉장히 느리죠. 그냥 덧셈, 그 매트리스의 덧셈, 곱셈만 하면은 사실 평문 상태에서는 이거 10의 마이너스 3초? 거의 안 걸리거든요. 1ms 안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동영암을 사용해서 프리딕션을 시켜주면은 결과가 좀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17.8초가 걸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거의 한 10의 5승, 10의 6승 정도 느려요. 그래서 지금 실생활에서 쓰기는 좀 많이 어렵고 지금 많이 계속 연구가 되어 있고 뭐 5세대 동영암호도 곧 나온다라고 하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알 수 없고 천정희 교수님께 뭐 컨택을 하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모듈러가 지금은 0.04, 에러가 0.04밖에 차이 나지 않았다. CNN에서 0.04 차이 난 건 그러니까 784를 다 더했을 때 0.04 차이 난 거예요. 그래서 거의 안 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된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궁금하시면은 제가 GitHub 주소를 따로 보내드릴 테니 한번 스타도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컨트리뷰트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네네. 네. 네. 아, 네. 네. 그, 대충 틀이 잡혀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연산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이 잘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라티고, 아까 이제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 C라서 저희가 하나하나 설정해야 되는데, 라티고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가 다 정해져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여기를 보시면, 이 파라미터 세팅이 그냥 아예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저희가 못 바꿔요. 바꾸려 해도 뭐, 바꿀 수 있긴 한데, 바꾸 에러가 뜨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슬롯의 개수가 8192개다 하면은, 로그 스케일은 30이 제일 적당하다.
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줘요. 라티고에서. 그리고 그거에 대한 논문이 사실 있는데 그 논문은 제가 자세하게 읽어보진 않아가지고 그걸 이제 이거를 판별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궁금하시면 제가 찾아서 따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뭐 지금 2의 13승만 봐서 좀 그럴 수 있긴 한데 어, 네, 제가 지금 여기는 라티고 안 깔려 있어서 그 라티고 오픈 소스를 들어가 보면 그걸 다 볼 수 있거든요. 라티고 이렇게 라티고라 치면은 여기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CKKS를 들어가서 CKKS의 파라미터, 파람스. 네, 여기 들어가시면 이렇게 파라미터 세팅이 다 나와 있어요. 2의 12승인 경우에는 로그 스킬이 30이면 적당하다. 이게 왜 더 높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2의 14승인 경우에는 로그 스킬이 34면 적당하다. 그리고 2의 15승인 경우에는 40이 적당하다. 2의 16승에는 뭐 45가 적당하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라티고에는. 그래서 네, 보편적인 건 있지만 네, 정확하게 좀 더 자기가 자기 모델에 각각 맞는 또 스케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 뭐 모델이 별로 복잡하지 않다. 그러면 스케일이 사실 크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뭐 아까 같이 간단한 CNN 모델이다 하면은 사실 스케일 막 2에 5승, 2에 10승 이렇게 써도 별로 많이 차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